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주의 주장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과 정체성을 정해놓은 대국민 합의서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면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법은 국가의 질서를 만듭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나서 대통령 가족이 법을 어기고 나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채 양명주, 김명관 등 수많은 패밀리 비즈니스와 얽힌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공적 영역인 법치주의를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적시된 대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취임선서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하여 탄핵되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는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개인도 불행이고 국민도 불행이고 국가도 불행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임기를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항상 국민이 이겨왔습니다. 정권은 국민과 싸우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식적이고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이 명심하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는 그러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이건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김윤태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박지원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서영규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과 항소 제기 시 검찰총장의 적극적 수사 지휘 필요성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태우 일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확인서 등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국세청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 어제 현장 감사에 이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과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대법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필요성, 외국인 인력 수급 원활화. 예, 방송 시작할게요.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법 잘 알. 민심 대변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정청래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I miss you. 아 그러니까. 근데 또 뭐 나란 일 하시느라고 뭐 네. 밖에 나가서. 아니 올 수가 없었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강혜경 씨 나왔을 때 네. 우리 방송을 정청래 최고가 다 해주고 있었어. 아 그랬어요? 내가 사회인데 네. 우리 방송은 정청래가 사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예. 네. 아이고 근데 국정감사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그 내년치 국회의원 후원금을 미리 땡겼으면 안 되나? 야, 저는 정청래를 한 10년 전 알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와, 법사위원장한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실력이 있어야 안 꼴리거든요. 와, 그 많은 그 법조인 출신들 앞에서 이분은 그냥 법 기술자가 아니고 법 잘 알 민심 대변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법사위원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검판사 출신들이 좀 무시했을 수도 있죠. 근데 국정감사 때인가요? 제가 헌법 해설서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때 좀 놀라더군요. 예. 헌법 해설서를 어떻게 썼냐고. 참, 그리고 어쨌건 뭘 해드리고 싶은데 후원은 마감됐고 내년치 땡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 다음 주부터는 후원금이 필요한 아. 초선. 그렇지. 맞아. 그거 하다가 지금 새내기들 국정감사 들어갔지.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새끼 호랑이들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한 분씩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청래 TV 위에 채팅창 상단에 있죠. 구독해서 뭐 이번 주 안에 50만 만들어. 현재 30만 8천.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거. 네. 홀인원을 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네. 정청래 TV를 가끔씩 가서 봐요. 네. 근데 무슨 정식 골프는 아닌데 파크 골프. 게이트볼 아니에요, 그거? 파크 골프라고 그래요. 파크 골프. 네. 어디 그거를 홀인원을 해요?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게 한 100m 가까이 되거든요. 골프 안 치지 않아요?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홀인원을 해요? 글쎄요. 여러분 그 정청래 TV 가셔갖고 한번 보세요. 홀인원 하는 거. 근데 마지막에 어. 직선으로 가다 휘어서 가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의 운이에요, 기운. 네. 뭔가 앞으로 정청래 의원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운이. 근데 그분들이 3년간 재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3년간.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은. 에이, 알겠습니다. 자, 그 국회 국정감사 얘기하기 전에 그 국민의힘이 하도 뭐라고 하길래 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피의자 감청법안 발의한 거. 요거 네.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네. 제가 낸 법이 3개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성착취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이게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요 제한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만 읽으면 그대로 알아들 건데 이렇게 돼요. 최근 불법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범죄가 되고 있음. 이게 이제 세 개 법안의 주 제한 이유의 공통된 제한 이유입니다. 이에 불법 허위 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 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해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여기서 요걸 문제 삼는 겁니다.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이걸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핸드폰 다 감청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오해입니다. 아하. 이거는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는 것은 핸드폰을 도청 감청하는 것이 아니고 IP 추적하는 겁니다. IP 추적하는 거. 예, 역추적.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새날 게시판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퍼왔지? 어디서부터 날라왔지? 그걸 역추적하려면 인터넷 회선을 역추적해야 돼요.
감시하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정청래 발의법은 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악용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오히려 경찰청장은 통신비밀보호법 논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인데 이게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보면 오죠.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의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예. 통신 제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터넷 IP 역추적하는 것처럼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조건이 뭐냐? 1. 형법 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외환의 죄 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해가지고 이게 현재 2조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한번 네. 보세요. 12조까지 돼 있는데 1조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2조가 군형법 제2편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위 남용의 죄 이런 등등은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3항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호가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그다음에 6번 마약법, 7번 폭력행위법, 8항이 총포도검, 9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다 경찰 수사하면서 통신제한 조치 하잖아요. 통신조회하고 그런 것처럼 10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내지 9조, 11조 제1호와 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12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이게 12항까지 있어요. 예. 근데 13항에 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 제한 조치하는 거는 12항까지 있고 13항에 이 딥페이크 관련 하는 것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추적하려는 거. 그거를 넣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읽어드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1항부터 12항까지가 이게 지금 48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이거. 아이고. 이 조항이 제가 이 A4 용지로 이 48페이지에 대한 조항은 이미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 그런 법조항이 뭐냐면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뭐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약, 폭력행위, 총포도검 이런 거는 수사를 위해서 다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조항을 따져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천 개 조항이 돼요. 그 조항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딥페이크에 대한 인터넷 역추적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를 더 추가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왜 반대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에 악용 우려가 있다. 윤석열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공산주의자 소위 간첩죄 잡으려면 다 통신 제한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지금 48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이 통신 제한 조치에 수사상 필요한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48페이지라니까요, 법조항이.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감청 그러니까 핸드폰 도감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예. 인터넷 회선 역추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한 이유는 이렇게 심각하다 이거 딥페이크가.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범죄에 포함하고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5년을 7년으로 높이고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얼굴만 딴 사람을 바꿔가지고 뭐 무슨 물 있잖아 이런 거 성인물 이런 거 할 경우는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명예훼손죄는 좀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예훼손죄를 성폭력법에 넣겠다는 거예요. 역시 법사위원장. 네. 야, 그래서 그건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 무리가 됐고 시대가 바뀌어서 생긴 범죄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법은 악법이래. 그러니까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성폭력이잖아요. 성범죄죠, 성범죄. 그래서 그거를 그 명예훼손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좀 처벌을 무겁게 하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SNS상에서 무슨 불법물을 수사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는 승인을 못 받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금방 올렸다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48시간 지난 다음에 승인을 받도록. 야,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 딥페이크 범죄에 굉장히 그 예방 예방할 수 효과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 경찰 관서 수사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발견 후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간 사이에 계정이 폭파되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사건 수사를 하고 계정이 폭파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 개를 패키지로 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대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공산주의식 뭐니 근데 그렇게 저를 공격했던 분들 이 제가 지금 자세하게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 페이스북도 올리고 할 텐데. 새날 최초 단독. 네. 근데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은 48페이지에 대한 조항이 다 돼 있습니다. 이미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통신제한 조치를. 근데 거기에 딥페이크물을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 핸드폰 감청이 아니라 인터넷 IP 추적,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용어가 뭐 마치 이렇게 원래 듣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법적 용어가 인터넷 감청이라고 법률 용어가 이미 돼 있대요. 그래서 저희 보좌관한테 이거 그냥 인터넷 감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감청이 아니라 그랬더니 법적 용어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답니다. 아, 그래서 그건 용어는 좀 손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야, 너저뭐그 검사 출신들 국회의원들만 잘 다스리는 줄 알았더니 별 관심이 다 있으시네. 이건 이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의법이면 좀 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느낌이? 뭐 그렇지는 않고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이제 법안 심사 소위 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박바다님 감사드리고요. 구토부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구토부 장관이래요. 자, 법사위 국감으로 가겠습니다. 3주 정도 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총평. 우리 법사위원장, 위대한 법사위원장 정청래 정평. 한국일보에 이번 2024년 국감 정청래 최민희만 보였다 이렇게 제목이 뽑혀 있는 게 하나 있더군요.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시비를 걸려고 정청래 발언이 다른 의원들보다 5배 많았다. 근데 그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진행을 해야 되잖아. 아, 그리고 누구 질문하세요. 또 의사진행 발언하면 또 의사진행 발언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위원장이지만 다른 의원들과 똑같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 시간을 똑같이. 그리고 또 법사위가 또 소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사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반적인 의원들도 다른 평의원보다 서너 배는 다 많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5배가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제일 많았다고.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보고 있으면요. 그냥 무기력한 사회를 보는 상임위원장은 좀 이상해 보이고 네. 틀린 거 이런 거 개입을 해가지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흐름을. 저는 가장 민주당다운 상임위원장이 정청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법을 위반했거나 그랬으면 저를 바로 공격했겠죠. 근데 저는 국회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사위 중간에 대통령실에 무슨 입장이 나오고 막 이 과정 속에 타겟팅된 법사위원장 느낌이 그렇습니다. 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맞받아 쳤잖아요. 네. 그런 점을 23 높게 사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
근데 법사위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법에 관련된 피감 기관들이잖아요. 일단 검찰청, 그 다음에 뭐 법무부 말할 것도 없고 감사원, 다음에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공수처, 엄청 많은데. 법제처. 예. 근데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단 한 번도 끌린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청래의 그 컨트롤 속에 그냥 다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꿀린 적은 없죠. 상대방을 꿀린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법을 좀 잘 모르고 들어왔다가 당하는 경우는 많이 그렇습니다. 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하고 국회법 논쟁을 하려고 했던 뭐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국회법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이 사람들도 보니까 판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법을 잘 몰라요. 아니 판검사들도 주로 이제 형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손해배상 이런 건 민법 이런 걸 텐데 국회법은 자기들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덤비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자료 제출할 때 걔네들 법과 국회법이 충돌하면 국회법이 위다 이런 거잖아요. 국회법에 다른 법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거든요. 148조는 수사 중일 때 자기가 불리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수사 중인 사람이 별로 없고 또 149조는 또 뭐가 있냐면 구조는 뭐냐면 직업상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얻는 경우 그거를 공개될 경우 그 위탁해준 사람이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공익상은 그러지 아니한다. 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제가 없앤 게 하나가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을 내가 못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다 그걸 허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예전에 법사위 국감과로 완전히 다른 색깔로. 네. 그러니까 그 관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대체 이게 뭐냐. 네. 사실은 불법 하나도 없이 법대로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법이 행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중임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회법 어느 조항에 있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없어요. 그런 조항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뭐 비밀이라 하더라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뽑아놓은 기관이라 우선법이에요. 그 국회가 갖는 뭐랄까요 가치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건데 네. 예전에는 그냥 서로 뭐 여당이면 저 자기 피감 기관들이랑 짬짬해지고 대충 넘어갔던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이렇게 물어봐요. 자료 제출을 안 하더라고. 아이들 학교 어디 다니고 이런 거. 그래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외교 군사 대북 관계에 관련된 걸로 그것이 공개될 경우 명백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사항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럼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외교, 군사, 대북 이런 게 아니잖아 다 지금. 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사이다가 뭐였냐면 자료 제출 안 하면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한다. 이거 아직 유효하잖아요. 네, 유효합니다. 자료 제출했습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장경태 예산결산 소위위원장이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증명된 거는 반영하되 내용이 증명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법사위 이제 예결 소위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 전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혹시 증액이 될 수 있어요.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법사위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첩첩산정이네. 국회법 84조입니다. 이게 검사들한테 제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였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왜 이거를 통과시켰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받아다가 떡값으로 썼던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솔직히. 국정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경우 주유세 쓰고 지역 상품권 쓰고 대형 마트 이런 데 썼어요. 특활비를. 그건 특활비가 아니지. 대형 마트에서 무슨 저 특수활동하고 그러니까. 범죄 그리고 잡고. 왜 설날 추석 전날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12월 달에 이렇게 몰아서 하냐고. 아, 그럼 검사들 보도블록 입장에서 교체하나? 지금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검사들 입장에서 명절에 이제 떡값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나눠 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사들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겠네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 윗대가리들이 이렇게 잘못하니까 특수활동비 깎였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해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건 진짜. 아,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법사위원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회가 생긴 일에. 네. 아니 자료를 안 내는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 생방송 보니까 내라고 했는데 까맣게 했고 또 냈어. 그래.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우롱하냐 제가 그랬죠. 참. 아이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는 딱 그 시기에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를 딱.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무혐의 갖고도 거의 한 일주일 갔죠. 그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법사에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가 지적한 발견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검찰의 무혐의 변명서에 보면 그 3,308만 주 12시에 때려주셈 이거 있잖아요. 네. 그때 그걸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때는 주가가 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팔았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팔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리고 끝나간 거야. 근데 기자들도 그걸 질문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 12시에 8만 주 3,300에 매도를 했잖아요. 팔았잖아요. 그날 삽니다 또. 말이 안 되네. 네, 사요 그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사이에 사고 팔고를 계속해요. 그래서 9억 4천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 검찰에서 변명해 준 대로 시세가 올라서 팔았다고 한 거 좋다. 백보양보 인정하자. 근데 왜 또 샀냐. 이게 비전문가냐. 그러니까요.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2018년인가 9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다. 주식 전문가다. 그리고 계속 나왔던 게 90년대 IT 붐, IT 관련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고스톱을 치면 타짜다. KBO 타율상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받아쓰기 100점 한 거예요. 김건희 한 대로 너 나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비전문가고 뭘 비전문가야. 타짜지. 우연히 팔았더니 장애시역에서 블록딜까지 했다는데. 야 블록딜은 정청래 위원장도 개념을 잘 모를 걸요. 아니 보좌관이 어. 블록딜 뭐 써왔더라고 질의서를. 이게 블록딜이 뭐냐고 도대체. 근데 우리 집 보좌관도 잘 모르겠대. 잠깐만요. 그래도 공부해가지고 얘기해 주더라고.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 블록으로. 블록딜은 비트코인, 코인에도 딱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태광 관련 주식, 뭐 우리 기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뭐 주식하고 막 그랬더구만. 그러니까 김건희 씨 아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가장 큰 패착.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가 김건희 정권을 내리막길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무혐의로 털어주면 죄가 없는 것처럼 될 것 같지만 국민들의 저항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법을 이딴 식으로 하나. 그 잘 알려지지 않는 꼼수. 이번에 공수처 검사 두 명을 임명한 해만에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사위 국정감사 하는 날. 왜 했을까? 왜냐하면 공처 검사를 안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수사 방해로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까 봐. 일단 그걸로 지연 작전을 쓴 것 같아. 근데 사실 공수처 수사관 이제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대개 다 검사 출신들인데 전직이 되게 화려하더만.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든 검사 출신 이런 식.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만 특검을 하면 공수처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던 거 다 가져가니까 자료를. 자, 특검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면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다시 올라올 거고. 네. 근데 거기에 모든 그 밑작업은 저는 법사위 측면에서 대부분 다 했다고 보고요. 네. 정청래 위원장의 명언
우사인 볼트 이야기.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 상감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했다. 그건 사인 볼트냐? 윤석열 정권은 오브 더 와이프, 바이 더 와이프, 포 더 와이프 정권이다. 이야, 어떻게 이런 저어를 할 수가 있죠? 아니 우사인 볼트가 9.58인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안 깨지고 있더라고. 그러면 9.58이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7초는 그보다 더 빨리 해야 돼. 야, 우사인 볼트는 올림픽 100m 3연패 했거든요. 네. 나이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네. 3연패를 했는데 기록은 못 깨더라고. 그러니까 9초 58을 못 깨고 그냥 금메달만 따는 거죠. 7초는 인체학상 불가능해요. 100m. 그렇죠, 그렇죠. 네. 7초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7초를 금방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 7초. 7초는요. 재채기 3번 하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7초. 요 땅 1분 말이라고 그러대. 요 이 땅. 7초요 이게. 다시 지금부터 자 시작할게요. 예. 자 잠깐만요. 자. 시작. 2, 3, 4, 5, 6, 7. 팔만주 매도. 아, 이걸 잡고 소리를 듣고 잡고 뭐 그거 하는 순간 7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매하고 보니까 우연히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는 검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 같아. 근데 권은수한테 그걸 주고받고 뭐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수사를 안 했으니까.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 그래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 예. 증거가 많이 나올까 봐. 자, 국감이 또 그랬었고 이따 김건희 양이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다음에 추경호한테 여기 지금 그런 거예요. 추경호가 기자들하고 문답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최민희 위원장을 징계 윤리 회부할 거냐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어.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장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정도 삐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법사위원장이 들었어. 봤어 그걸.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번처럼 찍소리도 못할 거다. 저걸 왜 일부러 뭐라고 멘트를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아니 뭐 아침에 최고위원 발언인지 뭔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정청래, 최민희 뭐 발언 많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근데 최민희 의원한테는 윤리 제수를 한다는 거야.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 최민희도 당하는 걸 내가 못 당하니까. 네. 다른 게 없었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좀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최민희 뭐 못했단 말이야? 그렇지. 최민희는 윤리 제수를 당하는데 나는 못 당하고. 최민희 의원 내일 여기 나오시는데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시겠지? 사람을 뭐 뭘로 보고 나는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 많은 상임위 중에 유독 법사위와 가방위는 위원장들이 좀 두드러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봤을 때 뭐 윤리 제소 사유가 안 되는 것들을 막 갖다가 언론 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네. 제소한다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 왜 건드려 나를 그런 느낌 아니세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뭐 거울 보고 반성하라 어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거울 보고 진짜 봤잖아요. 맞아. 그때 추경호 이야기 들었다. 네. 야 저쪽에서 기함할 것 같습니다. 나를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보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실제로 불법을 하지 않는 관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합법적으로 쓰면 그건 뭐라 그래요? 저는 국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뭔가를 하셨다 그러면 이미 전 날라갔다고 봐. 그렇겠죠. 네. 야, 근데 진짜 마지막 진짜 명언을 남겼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야, 학원 다니시죠 요즘에? 명언 학원. 명언 학원. 네. 네. 근데 저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몇 번 썼던 말입니다. 아, 순리를 따르는 자는 흥하고 네. 순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민심이 천심이다. 네. 그럼 백성이 하늘이다.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에 대항하는 자는 망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법사위를 보고 있으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실드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민심 보는 입장에서 저게 실드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 저게 역천자잖아요. 그거는 어. 본인도 속으로는 아닌데 연기하는 의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 소리 막 지르고 이런 걸 아예 뭐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대. 그리고 지금 법사위 국민의힘 분위기는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실드를 안 하고 신용만 하는 정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반 법사위 때랑은 좀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의사진행 발언을 해봤자 당신들은 손해다.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거든요. 그럼 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 답변하면서 제가 다 반박하잖아요. 그래서 발언 양이 5배가 됐어. 그러니까요. 참. 발언 양을 늘려주지 마라. 자, 김건희 실드 치다가 결국엔 저는 그게 그들의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실드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느낌으로는 최순실 전야거든요 지금. 그러면 본인들도 두 가지에서 생각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 다음 공천은 윤석열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선거법 위반 10월 10일이 끝나가지고 지났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반란표 많이 나올 딱 타임 됐어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동혁 의원이 사실은 기소감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재산 축소. 근데 그걸 했잖아요. 아, 친한. 네. 그래서 저는 부글부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법사위 끝. 자, 명태균 게이트로 갈게요.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의원님 전공인데 예지력. 네. 진보 진영의 명태균. 제 영광 선거도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3일 전에 딱 그 하고 올 때 7% 이상으로 이긴다. 웬만하면 숫자까지 다 맞추시는 분이잖아요. 7% 이상으로. 자, 이제 이긴다. 명태균 돌아왔어요. 네. 그쪽에서 진짜. 야, 그때 그 강혜경 씨 법사위 증언 나왔을 때 네. 뭔가 좀 소름이지 않았어요? 생각 끝보다 더 많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작정을 하고 나왔고 그리고 노혜경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뒤에 딱 앉아 있으니까. 노영이. 예. 그러니까 그게 그야말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백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청래잖아요. 본인을 해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지금 국회의원들이 7분인가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미처 안 된 거는 위원장이 또 물어보고 그렇죠. 정리해주고 이 네. 과정들. 정확하게 이제 5분인데 5 플러스 1분인데 앞에 7분 발언을 안 쓰고 플러스에 쓸 수도 있고 뒤에 3분을 붙여서 쓸 수도 있고 그건 자유롭게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강혜경 씨 발언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불법들이 저질러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 질문 시간 아니었지만 그 오빠가 당신이 생각할 땐 누구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 포인트가 하나 됐죠. 근데 그런 증인들 나오면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지 않아요? 뭔가 본인이 막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증인이 나오면. 그러니까 일단 감사하죠. 어. 증인 참고인이 안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 고발 조치할 거거든요. 그리고 위증, 뭐 불출석 다 고발 조치할 건데 증인 참고인 나면 일단 그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리고 꼭 마지막에 못다한 얘기 하셔라 이렇게 또 마지막 발언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증인 참고인 나오면 그분으로부터 말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 회의할 때 본인 얘기보다는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원래 그런 거거든요. 혼자 이야기하면 미처 못하는 말이 생겨요. 네. 근데 누군가가 물어봐 주면 그 말에 의해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석에 딱 보면 저분이 말했는데 요 부분은 좀 생략하고 지나갔겠거니 또 요건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한 얘기가 있겠거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예. 하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 증언은 김영선 씨 공천은 김 여사 김건희가 줬다 이런 이야기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공짜로 해줬고 돈 받으러 갔는데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근데 지금 여기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80일인가 네. 이거 뭐 했다는 얘기. 3억 7천만 원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27명 명단도 저에게 바로 제출을 했고. 근데 우리 쪽도 있더구만 한두 명.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 후보여서 그랬다고 이제 얘기가.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대선 직전까지 불법 여론조사 활용한 명태균 윤석열 이야기도 지금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용환 교수, 전 네. 교수 우리 영입 여기 이제 나왔었죠. 여기 왔었죠. 거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그걸 참고를 했었다. 회의 자료였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왜 윤석열은 거짓말 한다고 보세요? 경선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관계를 끊었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 윤석열 대통령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고? 윤석열이 막 시켜서 했겠어요? 어. 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 그거 저 경선 때 그냥 관계 끊었다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어. 이것저것 알아보지도 않고 어. 뭐 그냥. 근데 거짓말이 들통나면 사실 이거 수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증거인멸의 과정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창원지검 이번에 창원지검도 갔었죠 국정감사에. 네. 지검장은 나왔었잖아요. 네. 정유미 씨. 근데 거기는 수사를 지금 일부러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안 낼 그때는 상황. 제가 이제 저는 대전 고검을 가는 바람에 유상범 의원이 반장으로 갔었지. 아 그랬구나. 네. 그랬더니 어디 기사는 정청래가 불출석했다고 나왔다. 나 진짜 난 아, 국정감사를 아예 모르는구나. 그렇지. 피감 기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반으로 나눠서 가요. 지방. 그렇죠. 저는 그래서 대전 고검을 가면 그 관련된 이제 직검들이 다 나오는 거고, 이제 대구 고검을 가면 그 관련된 데 다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가 반장이 돼서 거기를 국정감사를 하죠. 유삼군 반장일 때 거기 피감 기관 장이 뭐 엄청 진상 부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부산 고검, 네, 송경호 부산 고검장이 송경호 부산고검을 갔어요? 네. 아. 그래서 요즘 뭐 안 보인다 이건태 했죠. 의원한테 뭐 좀 뭐 하여튼 해서는 안 될 말을 좀 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오늘 그 여러 가지 법 조항에 명백하게 윤석열의 불법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81회 3억 7,52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명세서가 강혜경 씨 증언에 의하면 그건 뇌물도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고 회계 부정도 되고 선거법 위반 되는 거죠. 야, 어쩌려고 저럴까요? 이미 아. 시간이 문제지. 언제든 이건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언론들이 다 뛰어들었잖아요. 네. 웬만한 언론들 다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국민적으로 관심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다음 주에 제가 봤을 때는 18%. 18%. 오늘 여론조사 꽃은 19% 나왔습니다. 부정이 80이요. 18%. 네. 의원님 혹시 그 뭐 박근혜 같은 상황은 이제 막 탄핵 들어갈 때 말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부정이 80 나오고 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또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면 사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서면 사과하는 순간 더 떨어집니다. 서면 사과요? 네. 박근혜도요. 사과한 뒤에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급전직하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서면 사과를 하면 안 하는 게 나을 걸? 그러니까 떨어진다니까. 서면 사과하면. 제가 봤을 때 해도 떨어져요. 네. 안 해도 떨어지고 해도 해도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이제 진짜 그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둑용으로 아다리 걸린 그렇죠. 거지. 참. 이런 거 보고 진퇴양난. 맞죠. 신태양난 사면초가 네. 또 꺼내봐 배틀. 네? 서서 뭐하기. 엉망진창 뭐 이런 거. 설상가상. 그렇지 설상가상 네, 좀 네. 나온다. 네. 자, 핏대 고조. 근데 명태균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해가 안 가는 쪽으로 뭔가 방향을 틀거나 늘리거나 할 가능성이 본인 입틀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입틀막을 하기 위한 조치는 하겠죠. 네, 댓글창 바로 올라오네요. 똑똑하신 분들. 백척간두, 설상가상, 풍전등화, 누란지위, 진태양난, 사면초가. 안구돌출. 안 뭐 갑자기 왜?
이야, 어쨌든 명태균 관련해서는 아마 의원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이름이 아예 안 나왔던 이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개입해 있다고? 네. 그러니까 대선 바로 당일날도 명태균한 여론조사를 보고 그 뭐 신용환 교수 같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차치하고 정치인들이 정치 컨설팅, 특히 여론조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근데 저 같은 정도 되는 사람은 그냥 참조만 하거든요. 근데 신인들, 초짜들은요 완전히 그냥 거기에 가스라이팅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두 개 맞추면 아주 영험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컨설팅 뭐 그럴듯한 데이터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폭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윤석열을 실드 치시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러면 이게 불법적인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일단은. 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그렇습니다. 되고. 근데 지금 불법적인 거 하고 거짓말까지 갔으니 네. 이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심리적으로는 이미 탄핵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좀 새날에서 새로운 용어를 정립해 주세요. 심리적 탄핵은 너무 많이 써 사람들이. 아, 그런가요? 네. 아. 이게 뭐냐면 비법적 국면에서는 탄핵이다. 비법적 탄핵. 네. 아,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됐을 뿐이다. 근데 윤석열이 지금 그 국회 개원식에도 안 왔고 근데 시정연설도 안 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요. 그건 뭐 그냥 설왕설래인 거고 모르겠어요 그건. 아, 어떻게 그 될지. 내년도 예산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보여. 그냥 국무총리가 대독하죠. 아 진짜 국회가 무서운가 보구나. 저번에 그 국회 개원식에 안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 변명이 뭐였냐면 모욕주기 한다. 아 진짜 이제 김소리 진달래꽃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뭐 그럴 수 있죠. 나 보기가 역겨워가지고. 정청래 보기가 역겨울 수도 있지. 아,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김건희가 동행명령장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했을 때 처벌은 아직까지는 법대로 안 되고 있었더만요. 네, 그럼 우리 위원장님은 법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동행명령장 이렇게 들고 관저로 갔는데 저 경찰이 이걸 막을 법적인 명분이 없는데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저거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장 수령 과정에 방해 행위도 다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다 처벌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JTBC인가 어디 팩트 체크를 했다만요. 이게 국회 뭐 증인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네. 거의 처벌한 게 없어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걸 좋아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법인데 안 하는 걸 안 하는 걸 내가 우리는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최초의 사건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출석한 증인,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장 거부한 증인들 해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의결해서 고발할 겁니다. 지금 김건희 말고도 몇 명 있죠? 여러 명 있습니다. 뭐 거기 많아요. 이종호도 있고 뭐. 누구도 그러니까 그 국회를 정말 어디 절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고. 일단 수사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출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나왔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최고 형량은 얼마 정도 나와요? 그게 5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래요. 참 나중에 한꺼번에 묶어서 맞겠구만. 네. 참. 뭐 3년 이하도 있고 5년 이하도 있는데 동행명령장은 보람필이 한번 찾아보세요. 국회법. 5년 이하로 나올 겁니다. 그 정도. 김건희 그렇게 처벌 받아야 된다. 자 그렇고요. 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노태우 아들 노재현도 지금 국회를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식은 가면서 이게 지금 정청래 위원장 단독 아니었어요? 국감 때? 거의 그렇습니다. 그 김옥숙 씨가 최태원한테 줬다는 돈. 네. 근데 거기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자기 아버지 미화 작업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했고요.
이것도 고발 조치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네요. 3년 이하의 징역. 동행 명령장 거부하면 그럼 가만히 있어봐봐. 정상적으로 수사했으면 주가 조작은 최소 10년이라고 치고 3년 이하니까 일단 13년 확보. 자 이제 우리 정청래 위원장의 영험한 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은 특별감찰관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 뭔 소리냐. 김건희 특검 가야지.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구조가 풀어가는 과정이 간단치는 않아요. 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특별감찰관은 전에 있었던 거를 조사하자기보다는 앞으로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등 관련해서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금 당장 김건희 특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방패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별감찰관 가지고 갈등이 분출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 하라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은 한동훈도 사치로 가는 길이라 내가 뭔가 좀 성과를 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그냥 던진 게 특별감찰관인데 어떻게 특별감찰관 논란이 있든 네. 김건희 특검 논란이 있든 결국 국민의힘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한 것 네. 같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김건희 특검이겠지만 특별감찰관을 만약에 한동훈이 쟁취해낸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 일단 윤석열은 완전 내임덕이 빠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국민의힘도 거의 두 개를 딱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래 당신도 그냥 특별감찰관제 한번 해봐. 이제 그런 거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당장 김건희 특검 뭐 조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고 양동작전. 근데 그게 특별감찰관이 무산됐을 때 오히려 친한게 움직이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맞죠, 국민의 맞죠,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가든 결국은 탄핵이더라고요.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 참. 그리고 헤어질 결심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요즘 나오고 있는 게 11월 위기설 국정감사로 이제 신나게 두들겨 맞고 11월 달에 김건희 특검 올라가고 뭐 이 과정들 속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11월 달에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제의를 했는데 또 통과를 못 시켰다고 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상설특검도 또 올리고 다 해야죠 이제. 야, 어쨌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10월 달 국정감사가 11월 달 김건희 특검에 대한 빌드업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법사위를 비롯해서 분위기는 많이 좀 떴고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는 했죠. 그 모든 게 사실 김건희랑 연관이 있는 네. 법사위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웬만한 상임위에는 명태균 게이트도 뭐 김건희 여사와 뭐 직관적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었다고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죠. 예. 거기다가 뭐 관저 공사 비리부터 해서 야 관저 우리가 또 우리가 감사원 국정감사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법 위반으로 해요. 위반을 했다고. 근데 고발을 놓질 않아. 수사 의뢰를 안 해. 야, 그 제 3번 방은 뭐예요? 그건 여러 가지 썰이 많습니다. 근데 3번 방은 일종의 그 상대방을 움직이기 위한 페이크도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방 말 안 해줄 거야? 3번 방 어마어마한 방이지? 그러니까 저쪽에서 답이 그 방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끌어내는 느낌이 좀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아, 서영교 의원이 그거 던질 때, 아, 이거는 저쪽이 대답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장경태 의원이 뭐 무슨 방이냐, 주술방이냐, 무슨 방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답변할 수가 없죠. 이야, 진짜. 아무튼 김건희 특검이 지금 아마 이제는 김건희 특검으로만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네. 아직 국정감사 끝나지 않았고요. 이번 운영위 국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운영위 국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거기에 강혜경 씨가 또 증인으로 나간다. 지금까지 고생은 정청래가 다 하고 네. 꼭지는 운영위가 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봐. 아, 꼭지는 아무나 따면 됩니다. 역시. 네. 브라보. 국민들이 꼭지가 돌아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 목적 없어요.
망할 것 같아요. 언제쯤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가 하늘을 보고 참 대화를 해보니까 겨울이 가기 전에 역시 진보의 명태균. 봄이 오기 전에 와. 근데 이거 견디는 게 쉽지가 않은 게요. 예를 들어서 국방위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이 안보실장한테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한테 괴멸적 타격을 주고 심리론을 써라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거의 매국 정권이죠. 네. 그 보니까 윤석열이 제일 친한 정치인은 최강욱 의원의 말에 의하면 기시다. 한동훈도 아니고 기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분야만 안 좋으면 이게 국민적인 분노는 좀 덜하거든요. 이게 이제 20%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뭐 10%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용기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검사들도 용기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판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막지를 못해요. 그거는. 그럼 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한참 또 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법 개정이 있을 겁니다. 좋은 법 개정에. 네. 조만간 법사위에서. 아까 분명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망할 겁니다 했어요. 네. 언제까지? 그러니까 겨울에 이렇게. 네. 날짜 여러분 기억해요. 2016년 12월 9일 그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통과가 돼요. 네. 기억하시죠? 지금 그때 국회의원 숫자 234명. 그게 12월 9일이었어요. 1, 2, 3, 4, 5, 6, 7, 8, 9, 10 다 나왔죠 그때. 그랬죠. 그리고 탄핵돼서 파면당한 날이 3월 10일. 네. 정청래 컷오프 기념일이죠. 어쩌면 그때랑 지금이 아주 유사하게 8년 전이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또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는 권성동이었어. 탄핵소추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 말이요. 이게 탄핵소추 서류를 들고 가잖아요. 직접 네. 헌재로. 제가 12일 날 또 헌재에 갑니다. 이진숙 탄핵소추위원장이 또 접니다. 이진숙이요? 네. 거기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 지금 3명 아직 임명이 안 돼가지고 네. 말이 많던데. 근데 지금 숫자로 가지고도 된다고 일단 유권 해석은 돼 있어요. 그 전- 12일 날 제가 헌재에 들어갑니다. 그 지금 11월 달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날인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진짜 탄핵시켜버려야 된다. 라는 국민적 여론이 올라오고 국민의힘의 동조자가 나오면 지금 현재 야권 국회의원들의 몇 명만 더해도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근데 그 전에 아마 김건희 특검이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나 재표결해서 탄핵을 통과시키는 거 똑같은 숫자 아니에요?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통과가 돼버렸어 그냥. 통과돼버렸어. 윤석열- 그럼 이제 특검이 다 이제 공수처 뭐 수사했던 거 다 갖다가 이제 다 수사하는 거죠. 조금 더 길게 걸리겠네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거 그 면죄부 준 검사들 다 수사받겠죠. 이번에 13가지 항목 중에 그런 사건을 덮어버린 공무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진짜 훌륭했어. 네. 야, 박찬대 화이팅. 박찬대 화이팅, 정청래 화이팅. 자,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이렇게 이제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모든 여론조사에 모든 이슈를 물어보면 김건희 특검 뭐 수사를 덮은 검사들 수사에 대한 뭐 평가는 그러면 한 70% 정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건 탄핵 여론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딴 이상한 좀 뻘짓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들긴 들어요. 못할 겁니다. 네. 왜요? 그 정도 깡은 없어 보여요. 뭐 계엄하고 이런 깡은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때 그 한동훈 만날 때 윤석열이가 이렇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웃기지 않으셨어요? 그건 오버액션이죠. 아니 그걸 사진을 내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이런 조건이 다 있나? 그러니까 실력도 없어요. 네. 치밀함도 없고. 그러니까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고 네. 어쩌면 완장 하나 차고 있는데 속은 다 비어 있는 허당 같은 사람들. 심우정도 보면 뭐 이야기 뭐 제가 아는 사람 통해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자라고 하더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윤석열한테 등 돌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여튼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이제 이게 여론조사 최저점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니 강혜경 씨도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네.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신용환 교수 같은 사람도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영입 인재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저쪽 보수 쪽이 입 딱 닫고 있으면은 이슈가 크게 안 되는데 조중동, SBS 이런 데까지 다 나서 가지고 보도하니까 네. 국민적 관심사가 저게 뭐지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권투로 치면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5라운드, 네. 15라운드. 야, 자 근데 우리 의원님이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하죠? 정치라고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마구잡이 그냥 무슨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또 시장을 명예훼손을 할 뻔했는데 그냥 뗄나무꾼. 시장 비하 네. 될 뻔했다. 아니, 뗄나무꾼이라고 해서 뗄나무꾼들이 싫어하겠어요. 뗄나무꾼은 없어요 요즘에. 그런 없어, 직업이 없어. 없어요. 뭐 그런 거지 뭐.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도 정치를 뭐 정식으로 정치인을 해본 건 아니지만 내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건 누구나 갖고 푸나님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해도 윤석열보다는 8,200배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왜 8,200배인지 아세요? 왜요? 동시 접속자가 8,200배. 그런 거예요? 아이고 참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 그중에 가장 핵심인 법사위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신 우리 법사위원장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새날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 선수로 내보낸 사람이에요. 법사위에 가장 큰 전쟁터에. 네. 근데 잘 싸워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잘 싸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게 우리가 보기엔 잘 싸우는 걸로 보이는 걸 수도 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뭐 쉽게 표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뭐 속칭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여갖고 뭐 투닥투닥 하는데 아 저 사람들이 바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었던 예. 정말 아름다운 명장면이 3주 동안 펼쳐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좀 거대 악이 계속해서 구멍이 송송송 나가지고 허물어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느낌. 단단해 보였던 그 돌무덤 같은 게 다 중간에 빠져가지고 바람만 훅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거기까지 온 느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제가 법사위원장을 해보니까 법사위를 왜 국민의힘한테 내줬는가 이 부분에 대한 더 내가 맞죠.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 그 법사위원장들이 이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마구 들면서 속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토부 장관님 또 오셨고요. 구토부 장관. 정청래 위원장님 별 5개. 김병심님, 정청래 의원님 꼭 이재명 대표님 차기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대표님이 걱정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판결이 2개가 나오기 네. 때문에. 자,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Not bad. not bad. Don't worry. 네.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는 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나를 후원금 끝났다. 아 그런 거 있어요. 네, Don't worry. 분노의 똥침님, 위원장님 제발 검찰들 특수활동비는 말씀하신 대로 꼭 삭감 꼭 해주세요. 우리들이 제일 열받는 게 그놈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예. 야 진짜 막 한 자리에서 막 한 식당에서 막 소고기 막 거의 1,000만 원씩씩 먹어버리는데. 기다려봄님 좌파 정청래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리틀 DJ님 고맙습니다. SJY님 감사하고요. 기다려봄님 새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셨고요. 밍밍D님 정청래 의원님 법사위원장 임기 1년이었나?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는 거로 전에 새날에서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내년 5월 달까지. 그렇죠.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년만 딱 네, 하시는 내년 거예요. 5월. 근데 그 남은 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원장 안 맡을 거예요. 평의원. 평의원, 네. 중진, 민주당의 네. 모 중진. n분의 1. 아, 안타까운데.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2대 국회는 정청래 재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요 당원 대중 친화적이고 파이팅 넘치는 사람인 것까지는 알았지만 가장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그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 눈높이 맞게 딱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정청래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떠십니까? 응원해 주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국민의힘에서 저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지자들한테 사랑받고 싶지. 맞죠. 국민의힘한테는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잘한다. 우리 쪽에서 보면 잘하면 저쪽에서는 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자, 김장님 2년 씨가 아니에요 하셨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 과방위원장 1년 하고 행안위원장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다 약속이 돼 있었죠. 근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는 행안위원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바꾸기로 했던 장제원은 과방위원장으로 가도 된다. 이런 황당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상임위원장을 과방위원장 1년밖에 못했어요. 뭐 피하려다 지금 뭐 맞은 꼴이 됐어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법사위원장 1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죠. 보통 2년씩 하는 그때 건 저를 맞고요. 반대해 주신 민주당 국회의원들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감사드립니다. 참,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역대 최고의 법사위원장을 봤다고 생각해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판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도 아닌데 구속자 출신입니다. 구속자 출신, 수감자 출신, 서울구치소 네. 수용자 출신. 옥중 투쟁위원장을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법 기술자들과 법 잘할 민심 대변자는 확실히 달랐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청래 좋은 정치인인 건 알겠는데 최고위원까지 잘했는데 법사위원장 잘할까 하는 건 반신반의했거든요. 와,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분하고 내가 같이 방송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진짜로. 네. 되게 고마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 선수를 내놨는데 우리 대표 선수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막 버벅거리고 막 부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와,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들의 민낯을 보기도 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조인 수준인 거구나.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의 일부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야, 법사위라고 하는 정말 가장 어려운 데서 저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새날 때문에 네. 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날의 대표 선수로서.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참. 혹시 네. 새날 푸나님이 풀이 죽어가지고 실망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정청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정청래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부인하면 어떡할까? 설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고난 재주랄까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한 거죠. 내가 부끄럽지 않은 법사위원장이 되겠다고 잠 안 자고 뭔가 엄청 노력한 표시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십시오. 예. 어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좋은 제가 머리? 기억력은 조금 있더라. 기억력. 네. 한번 봤던 거 그냥 떠올라 버려. 막 네. 급할 때. 그런 기억력은 좀 있어서 네. 그렇게 막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님한테 또 감사드릴 일이 또 생겼더라. 자, 이제 국정감사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지금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잘함으로써 이미 일찌감치 후원금이 마감돼서 이제 초선 의원들 돕겠다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는 이제 초선 의원 한 분과 네. 이렇게 세 사람이 방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1분만 얘기하세요. 네. 법사위 국정감사 3주 동안 여러분들 못 뵈서 보고 싶었고 또 법사위 국정감사 하면서 영광을 제가 11번을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어제 그제 토요일 날은 장세일 영광 군수와 함께 당선 인사를 또 다녔습니다. 봤어요, 또 동영상. 그것도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자기 지역도 아니고 남의 지역 선거운동까지 하는 건 봤을 텐데 그 당선된 군수와 함께 손잡고 하루 종일 당선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것. 제가 영광에 11번 선거운동하고 갔던 것이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새날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활약하는 한 가지 목표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오케이. 빌드업의 과정이었다. 멋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국 지금 이제 강연 요청 이런 것도 많이 오거든요. 네. 강연 요청을 다니거나
또 법사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한 가지 초점으로, 렌즈로 탁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심, 의지로 하루하루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